1994년 국내에서 개봉해 짐 캐리라는 배우를 확실히 알렸던 영화 한 편이 있었죠. 바로 마스크가 그것인데요. 원래 이 마스크라는 작품은 1986년에 세워진 미국의 만화 출판사 다크홀스 코믹스의 원작 코믹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 다크홀스 코믹스는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에어리언 시리즈나 프레데터 시리즈, 코난 사가 등등 많은 코믹스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도 유명하죠. 마스크 역시 대부분 영화로 알고 계신 경우가 많지만 이 역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코믹한 느낌보다는 조금은 다크스러운 이미지의 코믹스가 원작인 작품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91년부터 95년까지 출판된 이 마스크의 원작은 이후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 여러 미디어 믹스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되었는데 배트맨의 조커, 스파이더맨의 그린고블린, 나이트메어의 프리디와 같은 캐릭터에서 그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캐릭터로서 우스꽝스러운 느낌보다는 다크 히어로, 악당, 악동 같은 느낌이 원작에서는 물씬 풍기죠. 해당 코믹스가 나름 평타치 이상의 인기를 누리게 되자 당연하게도 영화화가 준비되었고 1994년 뉴라인 시네마를 통해 극장 개봉을 하게 되는데 이 작품은 90년대 비디오 세대 형님들이라면 정말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의 레전드 작품이 되었죠. 여기에 다시 한번 영화가 빅히트를 치게 되자 애니메이션판이 제작되게 되는데 이것이 오늘 영상에서 다룰 마스크 애니메이션 시리즈입니다. 애니메이션판은 3개 시즌 총 54화로 이루어져 있으며 국내에서도 SBS에서 방영해 만화왕국은 역시 SBS라는 타이틀을 준 것에 한몫을 한 작품입니다. 일단 로봇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재미있게 즐겨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이었던 것 다들 기억하실 테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즐겨봤던 이 애니메이션판의 설정 대부분은 코믹스판이 아닌 반응이 좋았던 영화판을 기준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애니메이션만의 스토리를 이어가며 원작의 매운맛을 순한맛으로 바꿔 대중의 인기를 끌었습니다. 일단 코믹스판은 여자친구의 선물을 사기 위해 골동품 가게에 들어갔던 주인공 스탠리가 우연치 않게 마스크를 발견함으로써 마스크로 변신하게 되고, 영화판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고 생각해 그를 구해주려다 알고 보니 쓰레기 더미였고 그 속에서 마스크를 얻어 변신한다라는 설정을 가지고 있지만, 이 애니메이션판은 1화부터 그냥 애초에 주인공 스탠리는 마스크라는 설정으로 시작합니다. 거기에다가 영화판은 밤에만 변신을 할 수 있는 설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애니메이션판은 낮밤을 가리지 않고 변신하죠. 또한 마지막 화의 갈등과 사건이 모두 해결되는 기승전결의 굵직한 스토리보다 우리가 짱구나 도라에몽을 즐겨보는 것처럼 동일한 주인공 스탠리가 한화 한화 도시의 악당들을 혼내주는 방식의 피카레스크식의 구성으로 애니메이션이 전개됩니다. 해서 이 애니메이션을 보았던 시청자들은 이거 어떻게 끝났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캐릭터가 너무 강렬하다 보니 캐릭터에 대한 행동과 퍼포먼스는 기억에 많이 남아있지만 스토리나 설정 등의 기억이 나지 않는 이유는 전부 그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짐 캐리의 또 다른 명작 영화 에이스 벤츄라, 이 역시도 영화의 성공에 힘입어 애니메이션이 나왔었는데요. 이 애니메이션 역시 마스크와 비슷하게 전개되는 스토리로 90년대 양덕 형들에게 좋은 추억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짐 캐리 형이 그 당시 캐리를 해서였을까요? 그 당시엔 흔치 않았던 세계관 공유, 즉 크로스오버를 해서 둘이 같이 나오는 에피소드도 이 마스크에 등장합니다. 비슷한 예라고 들긴 조금은 힘들 수도 있겠지만 당시 워낙 주가가 상승 중인 짐 캐리는 우리로 치면 약간 형내형 같은 느낌이 아니었을까 아주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제가 생각하는 캐리 형의 최고 작품은 이터널 선샤인, 형내형의 최고 작품은 영과 땡치. 주인공인 스탠리 입키스는 은행원으로서 활동하지만 자신이 변신하는 캐릭터 마스크와는 전혀 딴판인 매사에 부정적이고 수줍음이 많고 내성적인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이건 영화, 애니메이션, 코믹스 전부 동일한 스타일이죠. 마스크를 쓰면서 조금씩은 자신감을 가져 성격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긴 하지만 마스크를 사용함으로써 인해 자신의 자아를 잃게 되는 게 두려워 매번 마스크와 떨어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기도 하지만 악당들과 대치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마스크에 의존하게 되면서 성장해가는 전형적인 슈퍼히어로의 모습이 되어갑니다. 주인공이 키우는 개이자 상당히 똘똘한 동료입니다. 이 마스크라는 아이템이 착한 사람이 쓰면 정의의 히어로가 되지만 악한 사람이 쓰게 되면 진짜 말 그대로 슈퍼 빌런이 탄생할 수 있죠.
이 마일로 역시 가끔씩 서비스 차원으로 마스크를 쓰곤 하는데 스탠리보다 더 재미있는 장면들을 연출하며 시청자들로 하여금 많은 웃음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설정과 마찬가지로 실제로도 지랄견으로 유명한 잭 러셀 테리어라는 품종입니다. 마스크가 강력 사건들을 해결해 주긴 하지만 그것은 전부 형사인 캘러웨이가 처리해야 하는 사건들이었고, 난장판을 치우고 사라지는 마스크의 정체를 쫓기 위해 시종일관 의심의 인물 스탠리를 쫓습니다. 근데 요 장면만 봐도 저라도 잡고 싶긴 할 것 같아요. 진정한 애니메이션판의 메인 빌런 프레토리우스. 영화판의 이 아저씨와 동일한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데 몸 자체를 사이보그로 개조해 늘 자신의 일을 맡고 저지하는 스탠리와 대치합니다. 여느 애니메이션과 마찬가지로 그의 목적은 세계 정복. 가끔씩 마스크 변신으로 현타가 온 스탠리의 마스크를 빼앗아 자신이 변신하기도 하지만 결국 스탠리에게 당하며 철창 신세를 지게 되죠. 영화판에서는 카메론 디아즈가 연기에 큰 비중이 있었던 티나에 비해 거의 빌런에 가까운 역할을 했던 패기 브렌트. 애니메이션판에서는 카메론 디아즈가 연기했던 티나가 나오지 않게 됨으로써 이 캐릭터가 애니메이션판의 히로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치만 말 그대로 스탠리의 조력자 역할만 할 뿐이지 두 사람의 애정씬이나 연인 관계로 발전하는 에피소드는 없어서 저 같은 솔로 부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탠리의 정체가 마스크라는 걸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사람으로서 늘 그가 위험에 처하면 도와주는 역할로 활약합니다. 근데 그녀의 직업이 기자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늘 특종을 제일 먼저 뽑기 위해 그를 도와주는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죠. 그럼 이쯤에서 도대체 이 마스크는 무엇인가? 요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원작인 코믹스판에서는 그 기원이 전혀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만 영화판에서는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로키가 만든 것이라는 암시가 아주 조금 나옵니다. 이 마스크는 착용자를 불로불사의 힘을 갖게 만들어주지만 얼굴이 녹색으로 변하고, 또한 착용자의 내적 욕망과 욕심, 생각 따윈 하지 않고 그저 마음속에 있는 우리가 하지 못하는 그 행동들을 하는 그냥 원색적인 캐릭터가 되어버리는데요. 정말 다행히도 내적으로 어느 정도 착함이 있던 스탠리가 착용해 정의의 힘을 사용할 뿐이지 일반적인 사람들이 착용했을 때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죠. 그리고 이 마스크를 썼을 때 가장 큰 단점은 대머리가 된다는 전지전능한 힘을 얻는 이 마스크라고 해도 약점은 존재합니다. 바로 감기. 애니메이션판에서 주인공 스탠리가 감기에 걸리는 스토리가 있는데 결속되어 있던 마스크 변신이 금방 풀려나는 걸 보면 감기가 가장 취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화판과 애니메이션판이 큰 인기를 끌면서 닌텐도의 그 시절 최신 기기 슈퍼 패미콤으로도 게임이 발매했습니다. 보통의 애니메이션, 영화 기반의 게임들은 그 원작의 인기에 편승하고자 대충 만들고 대충 팔아제끼자라는 생각으로 제작되곤 하는데 이 게임은 놀랍게도 원작의 내용을 충실히 따라갑니다. 도트 감성으로 역동감 있는 움직임을 더해 개성 넘치는 마스크를 아주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올드게임 유저분들은 한 번쯤 플레이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근데 난이도가 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거의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마스크, 영화판 2편이 존재합니다. 제목은 마스크의 아들. 여기에서 오딘과 로키가 등장해 마스크를 회수하려는 설정들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런 설정 말고는 딱히 볼만한 가치가 있는 작품은 아니라서 그냥 요정도 작품이 있었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4년 전 포털을 통해 제작사가 마스크 실사와 리부트를 기획 중이라는 기사가 인터넷에 떴었는데요. 과연 요즘 세대들에게도 먹힐 작품이 나와줄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은 추억의 SBS 애니메이션 마스크에 대해 이야기해봤는데요. 당시에는 이 노란 정장을 입은 마스크가 그렇게 멋있어 보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태진아 선생님 같기도 하고, 워낙 인기가 많았던 작품이라서 이렇게 장난감들도 많이 나오고 지금도 가끔씩 언급되는 명작인데 이제 더 이상 해당 프랜차이즈 시리즈를 볼 수 없어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뭔가 새로운 시리즈가 나와주면 좋을 것 같네요.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또 추억하는 이 마스크는 어떤 작품이었나요? 저는 여러분들의 댓글을 전부 읽고 있습니다. 댓글로 많은 추억 공유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추억의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얄리 아재 비디오 얄리였습니다.